옛날 어떤 귀 안 들리는 사람이 길을 가다 해가 지는 바람에 근처의 어느 주막집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게 되었다. 때마침 또 한 사람의 소금 장수가 투숙하게 되어 두 사람이 한 방에 들게 되었다. 그런데 그 소금 장수는 함께 자는 사람이 못 듣는 사람인 줄은 미처 모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못 듣는 사내는 금방 골아떨어졌지만 소금 장수는 잠을 이루지 못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주막집 부부가 옆방에서 거나하게 일을 벌이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소금 장수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아니, 이런 재미있는 일은 혼자만 즐길 수는 없지. 하고 소금 장수는 옆에서 자고 있는 귀 안 들리는 사내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 깨웠다. 그러나 못 듣는 사내는 그 환성이 들릴 리가 없었다. 아니, 자는데 왜 찌르는 것이야? 하고는 소금 장수가 실수로 옆구리를 찌른 것이라 생각하여 뭐라 하지 않고 계속 잠을 잤다. 그렇게 다시 한참을 자고 있는데 새벽이 되자 주막집 내외가 또다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에 소금 장수는 재미가 나서 옆에 사내와 함께 즐기려고 또다시 못 듣는 사내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 깨우려 했다. 이에 참지 못하고 매우 화가 난 못 듣는 사내가 성을 내며 아니, 이놈아! 아까 밤중에도 쿡쿡 찌르더니 새벽에도 또 쿡쿡 찌르느냐? 하고 큰 소리로 소금 장수를 나무랐다. 그런데 옆방의 주인은 이 소리가 자기 부부간의 일을 희롱하는 줄로 오인하고 화가 나 몽둥이를 들고 와서 아니 이놈아, 내 놈이야말로 우리 부부간의 일에 웬 간섭이냐? 하고 호통을 치며 몽둥이를 휘두르니 귀 안 들리는 사내는 무슨 연고인지 알지도 못하고 아니, 거시기로 찌르는 것도 모자라 몽둥이까지 찌르려 하니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는 보찜까지 두고 주랭랑을 쳐 도망을 가버렸다. 어느 대감댁에 간신히 까막 눈을 면한 젊은 머슴 하나가 있었다. 어느 나른한 봄날 머슴은 볕따스한 텐마루에 걸터 앉아 독서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아니, 무슨 책이 이리도 재미있다냐? 머슴이 뺨을 붉게 물들여가며 개슴츠레한 눈으로 읽고 있는 그 책은 다름 아닌 소녀경이었다. 그런데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안방 마님이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곁눈질로 책 표지를 살펴보고 난 마님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니 너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대체 못하려고 그런 유상한 책에 빠져있느냐? 그 책에는 망측한 대목이 무척 많이 있다던데. 마님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머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젊은 머슴은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마님, 그런 부분이라면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 그런 대목은 죄다 빼놓고 읽거든요. 그 말을 들은 마님이 말했다. 오, 그래?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구나. 그렇다면야 괜찮지. 그럼 나도 그런 대목은 빼놓고 읽을 테니까 그 책 잠깐 이리 줘보렴. 마님은 잽싸게 책을 낚아채 읽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어느 고을에 아내를 두려워해 꼼짝 못하는 사또가 있었다. 하루는 자신이 거느리는 포졸들 중에서 자기처럼 아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곧 넓은 마당 양편에 붉은 깃발과 푸른 깃발을 세워놓은 후 모든 부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호령했다. 포졸들은 듣거라. 너희들 중에서 아내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붉은 깃발 아래에 가서 서고 아내가 두렵지 않은 사람은 푸른 깃발 아래에 가서 서도록 하여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부하들은 함성을 지르며 몰려가 모두 붉은 깃발 아래에 가서 서는 것이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의 포졸만 푸른 깃발 아래에 가서 외로이 서 있는 것이었다. 저것 봐라. 아내가 두렵지 않은 사람도 있기는 있단 말이지. 사또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푸른 깃발 아래 홀로 서 있는 포졸 앞으로 나아갔다. 이 사람아,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로다. 남자들이란 안방의 이불 속에서 부부의 깊은 사랑으로 인해 부인에게 제압당하고 모두들 부인을 받들어 모시고 두렵게 여기는데 자네는 무슨 재주로 아내가 두렵지 않아 이 푸른 깃발 아래에 홀로 서 있는가?
정말 기특한 사람이로다. 허나 그 말을 들은 이포졸은 엉뚱하게도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사또나리,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가 항상 주의시키기를 남자 3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니 붉은 깃발 아래 많은 사람이 몰려가 있어서 아내의 명령에 따라 아무도 없는 여기에 와 서 있는 것입니다. 옛날 한 호걸 장군이 넉넉한 살림살이에 아무 어려움 없이 한평생 살다가 늙어 병이 들어서 의원을 청해 진맥을 부탁했다. 내 나이가 많아 기운이 쇠잔해져 병이 난 것 같으니 자네가 내 병을 고쳐주면 많은 보상을 하겠네. 이 말을 들은 의원이 방안을 한 바퀴 둘러보니 장군은 비단 이불을 덮고 누워있고 옆에는 아름답게 치장한 여인들과 각종 악기가 나열되어 있고 앞쪽에는 술과 고기가 차려진 상이 놓여 있었다. 의원은 아무 말 없이 진맥을 한 다음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장군님, 잘 들으십시오. 병을 고치고 더 오래 장수하시려면 기생과 악기들을 모두 치우고 앞에 놓인 술상도 물리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셔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군은 손을 좌우로 내저으며 말했다. 의원 양반, 내가 병을 고쳐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더욱 즐기면서 살고자 함인데 만약 이것들을 치우라고 하면 1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하지 않겠네. 자네는 그냥 물러가게나. 그리고 며칠 후 옛날에 알고 지내던 선비 한 사람이 병문안차 방문하여 이렇게 말했다. 장군께서 마땅히 술과 고기를 물리치고 연부를 부지런히 하시면 극락세계로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장군이 큰 관심을 가지고 물었다. 이 사람아, 거기 극락세계에 가면 돼지고기와 술 그리고 예쁜 기생들도 있는가? 그런 것은 들어보지 못했으나 일을 하지 않아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장군은 손을 내저으며 그만두게나. 나는 극락세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도 그런 것들이 없으면 가지 않겠네. 한 늙은이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니 미리 한 젊은 사람이 들어와 갇혀 있었다. 그래서 늙은이는 젊은 사람에게 인사한 다음 물었다. 안녕하시오. 대장부가 젊었을 때 감옥에 들어오는 일은 보통 있는 일이지. 헌데 젊은이는 무슨 죄로 들어왔소? 이 물음에 젊은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글쎄요. 노인장, 나는 그냥 엎드려 잠을 잔 것이 죄가 되어서 이렇게 들어온 것이랍니다. 그런데 노인장은 무슨 죄를 지어 그 연세에 감옥에 들어왔습니까? 하고 자신의 내력을 설명한 다음 노인의 죄목을 물었다. 아, 그러니까 나는 말일세. 길가에 놓여있는 새끼 한 토막을 집어온 것이 죄가 되어 들어왔다네. 두 사람은 각기 자신의 죄목을 말했지만 의문이 풀리지 않아 약속이나 한 듯 서로 쳐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먼저 노인이 물었다. 그런데 이복의 젊은이, 잠을 잘 때 엎드려 잤다고 해서 감옥에 쳐넣는 그런 법도 있나? 나는 엎드려 자도 아무도 말하지 않던데 그 참 이상한 애 그려. 아, 노인장, 들어보십시오. 그게 말입니다. 내가 엎드려 자는데 어떤 부인이 홀딱 벗고 반듯하게 누워있는 것을 모르고 제가 그 위에 엎드려 잤기 때문이었지요. 이번에는 젊은이가 물었다. 그러면 노인장께서는 어떻게 새끼 토막을 집어왔다고 감옥에 들어왔소? 그러니까 내가 길을 가는데 길가에 새끼 한 토막이 놓여 있지 않겠어? 그래서 그 새끼 토막을 집어 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니 글쎄 그 새끼 끝에 소가 매여 따라오고 있는 것을 누가 알았겠나?